지금까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입니다. 새 프로젝트를 누른 후 이름에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름을 넣게 되면 프로젝트 경로에 알아서 이름과 같은 폴더가 추가되어 나타납니다. 데이터 경로에 설정한 경로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설정을 한 후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하나가 추가됩니다. 적용을 하면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열기입니다. 다른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던 것을 가져왔을 경우 사용합니다. XGT-Eternet이라는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 정보로 프로젝트가 추가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수정입니다. 데이터 경로나 설명,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GT-Ethernet1으로 수정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수정이 되고 적용하면 수정한 프로젝트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일 메뉴에 라이브러리 열기와 저장이 있고 보기 메뉴에 라이브러리를 눌러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툴바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괄 변경을 눌러 $1으로 설정된 태그를 원하는 태그로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전체 태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해당 객체에 설정한 태그가 모두 원하는 태그로 바뀌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로 화면을 열겠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라이브러리 모양을 구성합니다. 사용법만 간단히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변경 동적 속성을 넣어보겠습니다. 추가하고 태그 이름은 $1, 그림은 빨간색으로 바꾸도록 설정했습니다. 3개의 객체를 한꺼번에 움직이도록 만들려면 그룹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작성한 객체에서 더블 클릭해보면 태그 이름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저장만 하면 됩니다. 테스트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테스트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열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열기로 버튼지를 열어보겠습니다. 타원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바로 이렇게 수정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은 태그 수입니다. 최대 태그 개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그 개수를 이용해 내부적으로 최적의 형태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태그 수가 모자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늘려 설정하면 됩니다. 태그 개수를 늘리면 늘리는 만큼 메모리를 더 차지하게 됩니다.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작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를 설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수정한 후 확인을 하면 구조가 바뀌게 되므로 재가동을 유도합니다. 이제 메뉴에서는 대부분 설명드렸고 좌측 트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경보 레벨 등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경보 인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도트 프린트에 한 줄씩 인쇄를 하도록 설정합니다. 그 외에도 레이저나 잉크젯 프린터에서 한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를 설정해서 가끔 사용합니다. 경보가 발생하여 한 페이지만큼 차게 되면 인쇄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저장 기간입니다.
저장 기간을 설정합니다. 필요한 기간만큼 설정하면 됩니다. 경향도는 저장되는 데이터가 큽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저장해서 경향도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디스크 공간을 채운다면 경향도에 의해서 가득 찰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루에 쌓이는 경향도 데이터를 며칠 동안 보시고 저장되는 기간을 디스크 공간의 반 이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저장된 크기를 보면 1년 동안 저장될 크기가 계산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동안 저장되는 크기가 계산될 것입니다. 그 계산된 값이 하드디스크 용량의 반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인베디드 보드 같은 경우에 저장 공간이 많지 않아 저장 기간을 줄여서 설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베디드용 SR뷰를 설치해보면 기본값이 줄여져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어 조건입니다. 제어 조건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권역별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지점들을 관리하는 권역센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센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어 권한을 권역센터에 주기도 하고 통합센터에 주기도 할 것입니다. 대부분 태그 하나로 조건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DI001이라는 태그가 서로 공유되어 있으면서 조건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1일 때 모든 제어를 못하게 합니다. 메시지에 설정하는 내용으로 제어 에러 대화 상자를 띄워 표시하도록 합니다. 통합센터에 이렇게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권역센터에서는 반대 조건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행하고자 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여기에 등록해 주시고 인자가 있으면 인자도 설정해 줍니다. 실행될 때 최소화할 것인지 숨겨서 실행할 것인지를 설정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SR뷰가 실행될 때 같이 실행해 주고 종료될 때 같이 종료시켜 줍니다. 다음은 스케줄 제어입니다. 추가를 누르고 스케줄 가동 시간을 설정합니다. 스케줄 설정에서 스케줄을 설정하고 휴일까지 선택해서 설정한 시간마다 제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어할 태그와 값을 설정하면 그 태그와 값으로 제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UMS 설정입니다. UMS는 RCU890과 RCS-XG라는 두 개의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DMA 모뎀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으로 구매한 CDMA 통신에 맞추어 통신 설정을 합니다. 사용자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룹에 사용자들을 추가해서 그 사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태그값이 설정한 조건이 되면 여기에 작성한 문자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사용자의 설정한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초기 화면입니다. 디자이너에서 편집하던 화면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뷰를 단독으로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을 설정합니다. 초기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초기 화면에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스타트업이라는 파일을 찾아 열어줍니다. 그 파일도 없으면 뷰는 아무것도 없는 이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DB 종류입니다. 텍스트 DB는 .csv 파일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RDB를 선택한 후 RDB 정보를 설정하면 RDB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RDB는 RDB 에디터에서 테이블을 생성해줍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면 경향도, 보고서 등 데이터의 테이블을 모두 생성해줍니다. 매뉴얼을 보시고 간단히 설정만 해주시면 바로 데이터가 RDB로 저장됩니다. 저의 테이블 구조로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RDB 조회와 저장은 다른 회사의 제품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테이블을 설계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입니다. 두 가지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언어입니다. 영어, 한글, 중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보음 가능은 경보음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태그 편집기에서 화면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 자동 전환을 하게 되면 태그의 경보가 발생하면 그 태그에 설정된 화면으로 자동으로 전환을 하게 해줍니다. 다중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실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뷰를 실행하면 더 이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중뷰를 체크하면 뷰를 여러 개 실행되도록 합니다. 다중뷰는 여러 개 화면으로 DLP를 구성해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테스트 모드는 현장과 상관없이 각질 마음대로 바꾸어가며 테스트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여기까지 SR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설명드렸지만 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설명을 넣고 경로와 데이터 경로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경로에 설정한 경로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프로젝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열기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을 경우 프로젝트를 바꾸어가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XGT 이더넷이라는 프로젝트를 열고 싶다면 project.prj 파일을 열면 해당 프로젝트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정입니다. 프로젝트에 설정되어 있는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데이터 경로나 설명,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프로젝트 폴더를 원하는 경로로 복사해서 프로젝트 열기를 하면 수정이 됩니다. 다음은 태그 수입니다. 최대 태그 개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그 개수를 이용해 내부적으로 최적의 형태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태그 수가 모자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늘려 설정하면 됩니다. 태그 개수를 늘리면 늘리는 만큼 메모리를 더 차지하게 됩니다.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작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를 설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수정한 후 확인을 하면 구조가 바뀌게 되므로 재가동을 유도합니다. 이제 메뉴에서는 대부분 설명드렸고 좌측 트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경보 레벨 등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경보 인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도트 프린트에 한 줄씩 인쇄를 하도록 설정합니다. 그 외에도 레이저나 잉크젯 프린터에서 한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를 설정해서 가끔 사용합니다. 경보가 발생하여 한 페이지만큼 차게 되면 인쇄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저장 기간입니다. 저장 기간을 설정합니다. 필요한 기간만큼 설정하면 됩니다. 경향도는 저장되는 데이터가 큽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저장해서 경향도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디스크 공간을 채운다면 경향도에 의해서 가득 찰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루에 쌓이는 경향도 데이터를 며칠 동안 보시고 저장되는 기간을 디스크 공간의 반 이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저장된 크기를 보면 1년 동안 저장될 크기가 계산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동안 저장되는 크기가 계산될 것입니다. 그 계산된 값이 하드디스크 용량의 반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인베디드 보드 같은 경우에 저장 공간이 많지 않아 저장 기간을 줄여서 설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베디드용 SR뷰를 설치해보면 기본값이 줄여져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어 조건입니다. 제어 조건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권역별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지점들을 관리하는 권역센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센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어 권한을 권역센터에 주기도 하고 통합센터에 주기도 할 것입니다. 대부분 태그 하나로 조건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DI001이라는 태그가 서로 공유되어 있으면서 조건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1일 때 모든 제어를 못하게 합니다. 메시지에 설정하는 내용으로 제어 에러 대화 상자를 띄워 표시하도록 합니다. 통합센터에 이렇게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권역센터에서는 반대 조건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행하고자 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여기에 등록해 주시고 인자가 있으면 인자도 설정해 줍니다. 실행될 때 최소화할 것인지 숨겨서 실행할 것인지를 설정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SR뷰가 실행될 때 같이 실행해 주고 종료될 때 같이 종료시켜 줍니다. 다음은 스케줄 제어입니다. 추가를 누르고 스케줄 가동 시간을 설정합니다. 스케줄 설정에서 스케줄을 설정하고 휴일까지 선택해서 설정한 시간마다 제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어할 태그와 값을 설정하면 그 태그와 값으로 제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UMS 설정입니다. UMS는 RCU890과 RCSXG라는 두 개의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DMA 모뎀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으로 구매한 CDMA 통신에 맞추어 통신 설정을 합니다. 사용자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룹에 사용자들을 추가해서 그 사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태그값이 설정한 조건이 되면 여기에 작성한 문자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사용자의 설정한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초기 화면입니다. 디자이너에서 편집하던 화면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뷰를 단독으로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을 설정합니다. 초기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초기 화면에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스타트업이라는 파일을 찾아 열어줍니다. 그 파일도 없으면 뷰는 아무것도 없는 이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DB 종류입니다. 텍스트 DB는 .csv 파일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RDB를 선택한 후 RDB 정보를 설정하면 RDB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RDB는 RDB 에디터에서 테이블을 생성해줍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면 경향도, 보고서 등 데이터의 테이블을 모두 생성해줍니다. 매뉴얼을 보시고 간단히 설정만 해주시면 바로 데이터가 RDB로 저장됩니다. 저희 테이블 구조로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RDB 조회와 저장은 다른 회사의 제품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테이블을 설계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입니다. 두 가지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언어입니다. 영어, 한글, 중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보음 가능은 경보음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태그 편집기에서 화면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 자동 전환을 하게 되면 태그의 경보가 발생하면 그 태그에 설정된 화면으로 자동으로 전환을 하게 해줍니다. 다중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실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뷰를 실행하면 더 이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중뷰를 체크하면 뷰를 여러 개 실행되도록 합니다. 다중뷰는 여러 개 화면으로 DLP를 구성해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테스트 모드는 현장과 상관없이 각질 마음대로 바꾸어가며 테스트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여기까지 SR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